다우지수가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스톱과 관련된 부분들이 변동성은 좀 줄어들면서 시장의 안정감을 좀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톱에 대한 그런 공매도 공격, 이것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은 줄어들고 기대감은 커지는 그런 미국 장세 상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공매도가 다시 한번 금지가 재연장이 됩니다. 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일단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은 뭐 5월 3일까지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뭐 시스템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는 개인들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블랙락이 이제 급등을 하더라도 나는 주식을 팔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블랙락의 그런 생각을 들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팔지 않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락 왜 급등해도 팔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자, 뭐 전일까지 증시가 계속 뭐 반등의 가능성들 열어주면서 2월달 들어서면서 괜찮은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조금은 이제 주춤거릴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는 명절이기도 하고요. 또 만기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말로 갈수록 그 변동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성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부터 이미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상승에 대한 어떤 기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맞아, 우리가 1월달에 언제 조정을 받았었는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조정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가는 모습들은 이제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를 또 바꿔놓는 모습도 있겠지만은 이 조정 다음에 나타나는 반등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조정 시점에서 쌓여 있었던 매물에 대한 벽이 계속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갈 때는 좌측편에 있는 매물대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완급 조절, 그런 것들을 같이 타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미국 증시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주가가 내려간 이후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또 기대감을 키웠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폭의 상승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주가가 시작 초반에는 나스닥이 올라가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하락 출발을 계속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는 다우지수가 올라가고 나스닥도 상승폭을 반납하게 되면서 나스닥은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그래도 장중에 강세를 계속 보였던 것은 이제 그 알파벳 이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우가 올라간 이유는 이제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0.1% 상승을 하면서 37,22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2%포인트 결국 마감해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610포인트. 근데 뭐 많이 오르고 2포인트 정도 내주는 거 뭐 이런 건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장중에 나타난 모양새를 보게 되면 그 다우지수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요. 나스닥은 롤러코스터를 좀 탔다는 얘기죠. 오르락 내리락. 그러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면은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상승 기조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보합 수준의 모양을 보이는 것은요,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들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게임스탑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의 돌풍이 조금 그 잠잠해지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스톱이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상승폭을 이미
상당히 많이 반납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런 과도한 변동성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와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집결, 그 다음에 공매도를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 키스질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5,900만 원인가 하는 원금을 가지고서 300억 원이 넘는, 네, 그런 투자 수익을 올렸었던 계좌까지 보여줬었죠.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쪼그라들어서 이제 80억 원대로 이제 다시 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이제 개인 또는 이제 개인의 집단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변동성이 나올 때 거기에 같이 편승하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뭐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를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뭔가 반짝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부라는 또는 이런 큰 자금의 어떤 벽에 계속 막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이용하거나 타고 넘어가는 형태로 가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현명한 그런 어떤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진정세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이런 주요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전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아주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알파벳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한 7% 정도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대형주가 7% 올라가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2% 정도 수준의 상승을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프 베조스가 이제 3분기에 사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제 대표이사를 사퇴하고 회장으로 가겠다. 뭐 그래도 되긴 되죠. 네. 사장님보다는 회장님이 훨씬 더, 네, 파워가 좋기 때문에 뭐 그래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르죠. 이제 대표가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경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조금 경계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1인 체제로 들어가는 회사들 있죠. 뭐 애플 거 같은 경우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제 특이한, 또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끌어왔었던 게 단 한 명에 의해서 주도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희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인 체제의 그런 특출한 사람이 끌고 왔었던 회사의 상승은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 정도 대기업이면은요, 네, 뭐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네, 부담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이 1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뭐 5만 명 증가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훨씬 뛰어넘었죠.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한 악화, 우려감 이제 줄어들었다.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여기다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짜잔 하고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예상한 대로, 네, 1조 9천억, 네, 그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도 공화당이 하든가 말든가,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예의상 물어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있는 모습이잖아요. 니들이 동의 안 해도 나는 대규모 부양책을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의 규모, 뭐 도입 시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죠. 그래서 부양책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합니다. 네. 그러면 합니다 쪽에 정답이 나와 있으면 중간에 뭐 잡음이 있든가 말든가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였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의 새로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요청을 수락했다고 하니까 이게 총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탈리아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오 드라기가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엄청난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었다.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그렇게 썩 상황이 좋은 건 아닐 텐데 이게 이 이탈리아의 총리로 가서 뭔가 경기 부양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뭐, 지금 시장이 좋아진 상태에서 경기 부양의 효과를 좀 끌어낸다라면 또 평가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탈리아가 이렇게 긍정적인 경기 부양과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유럽 시장 전체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이탈리아가 그동안 좀 문지아 역할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이것을 반기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짬을 내서 같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해외 시장 이야기를 보시면은 특별한 거 없죠. 뭐 게임스톱 때문에 만들어졌었던 변동성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 좋게 나왔고 경기 부양책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연장이 됩니다.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는데 이번에 그 공매도 재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이제 5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3일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 대한 지수 구성 종목을 한정적으로, 즉, 350개, 코스닥 200,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이렇게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네, 공매도가 무제한 연기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사상 최장 기간에 공매도 금지 연장이 확정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에 너무 정책이 끌려가는 건 아니냐라는 불만적인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유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정체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전부 다 나쁜 소식이죠. 나쁜 전망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면 그래도 시장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공매도를 딱 3월달에 만나게 되면 이제 쏟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졌잖아요. 5월달까지는 증시가 계속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공매도가 이제 나온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면 대형주란 말이에요. 이 대형주 쪽에 공매도가 들어간다. 이 공매도를 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아주 큰 대형주들을 이렇게 공매도로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뭐 작아가지고 공매도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은 대형주 쪽에 공매도가 나왔을 때 그럼 대형주의 조정을 받으면 이제 올 진짜 여름철부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네,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건 지금은 뭐 공매도가 금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으되 슬슬 포트폴리오를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시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증시가 빠져도 올라가는 주식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공매도 금지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불편함 정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금 유출에 대한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주춤될 것이다. 근데 이거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춤거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 공매도 쪽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매매하실 때 이제 매도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뭐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매도 같은 부분들은요,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내가 10,000원에 주식을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뭐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려요. 계속 올라가 버리게 되면 손실이, 이 주식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만 딱 챙기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뭐 이게 100%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익이 무한대로, 이제 상승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이게 만원짜리가 100만원 갈 수도 있고 1000만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실을 내가 다 감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들 입장에서 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크다. 그럼 공매도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외국인들 입장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주가를 그동안 올려온 부분에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던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수익 실현, 환매하면서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뭐 오르고 먹고 내릴 때도 먹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3천만원 가지고 하는 거랑 뭐 3천만원으로 한 10% 수익 난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 기관들 공매도 칠 때 보면은 3천만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매도 할 때 몇천억, 네, 이런 뭐 조 단위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00억 원만 매도를 쳤다 치면은 10%면은 얼마겠어요? 100억 원이잖아요. 뭐 이건 나쁘지 않은 그런 매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계속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도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해왔던 사람에게는 무제한이다라고 하지만 개인들의 자금이 뭐 몇천억씩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전히 기울어져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도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정도 개인들한테도 기회를 좀 준다, 뭐 그런 정도의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감 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미국의 블랙락이 급등을 해도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운용사죠. 블랙락이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5% 이상, 이 대주주라고 봐야 되죠. 이 5% 이상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려 12개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평가액만 무려 35.5조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 삼성전자만 24.9조 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보유를 해왔었던 거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신규로 지분을 매수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산 퓨얼셀하고 LG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블랙락의 그 5% 이상 보유 종목의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현대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웨이, 이렇게 해서 지금 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좀 줄었어요. KTNG하고 현대해상, 코웨이, KTNG는 좀 줄었고요. 삼성 SDI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 평가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늘어났죠. 삼성 SDI가 1조 원 늘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7조 원 이상, 네, 이 평가액이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는 5% 갖고 있다면은요, 이게 뭐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늘어났고요. 포스코, 신한지주, NC소프트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하고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이제 그 지분을 이제 5% 이상 가지고 가게 되면서 평가액이 이제 평가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가액이 35조 원 정도고요. 원래 이제 9월 말에, 작년 9월 말에 평가된 금액이 이제 25조 원인데 무려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얘네들도 제법 장사 잘한 거예요. 한 10%, 30% 정도 계좌 수익률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요, 블랙락도 수익 나는 게 있고 손실 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날 필요는 없어요. 수익 날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실은 적은 수준은 유지하게 되고요. 수익이 빵 커지는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게 운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만들었는데, 뭐 이번에 뭐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시기에 편입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왜 안 파는 걸까요?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안 팔고 계속 보유하는 걸까? 왜 계속 들고 가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내세우고 있는데, 뭐 수익이 계속 나올 거 생각되니까 매도
매도를 안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영원히 평생 동안 매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익 나도 매도 안 한다. 뭐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뭐 천만의 말씀이고요. 지금 블랙락이 이 정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삼성전자 쪽 특별 배당금을 통해 갖고 얻어들인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이건 뭐 주식 평가액만 늘어난 거지 배당에 대한 수익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그 평가액만 24조 원입니다. 24조 원에서 이 24조 원이면은 그 주식을 나누게 해보세요. 지금 8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 몇 주예요? 네. 뭐 계산 알아서 해보시고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곱하기 해가지고 주당 2,000원씩 곱하기 하면은 너의 배당만 해들어도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 40% 정도 수익 증가한 거는 뭐 그냥 네 보너스고요. 이 배당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네, 얘네들이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와 얘네들 안 팔고 있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직 안 팔고 있네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 계속 안 팔 거야가 아니라 얘네들이 아직 안 팔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팔고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고요. 변화가 이제 생길 때, 그럴 때는요, 우리도 같이 그런 포인트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블랙락이 절대적인 그런 어떤 지표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렇게 운용하는 부분에서의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대형주들 움직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더 보유하셔도 지금은 괜찮은 종목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제 보합 수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고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 이제 재연장이 됐습니다. 5월 2일까지 금지가 재연장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개인들한테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블랙락이 주가 5% 이상 보유한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블랙락 사랑해요. 뭐 계속 갑시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안 파는 것이지 계속 안 파는 건 아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얘네들이 지금은 네,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 계속 하겠지만 내가 팔기 시작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언제든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도 아직은 들고 있으니까 아직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아직은 우리 편입니다. 바뀌게 되면 적군이 되면 언제든지 쳐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히 추천되는 주식들은 최면적 효과를 갖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는 되게 감정적 호소력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기에 도취해 사실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간파하지 못하게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만 알려줄게. 속닥속닥 비밀인데 속닥속닥. 네, 그런 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네,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네, 추천해 드리고 같이 물리죠. 네. 나도 물렸어. 네. 그 뭐 이것도 감정적인 호소인가요? 성투자 불쌍하니까 내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제대로 된 그 객관적 분석이 있는 그런 추천이나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공개 매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귓속말로 속닥 이런 것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신문으로 보거나 뉴스로 보거나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들리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누가 속닥 뭐 이 종목이 어땠대 저 종목이 어땠대 그러면 귀가 그냥 당나귀기만 좀 커져가지고 그냥 막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찾아보시고 내가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실 거죠? 네, 오늘도 큰 수익 올리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시황 때 뵙겠고요. 오늘 장중시황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네, 한 12시 넘어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네, 오늘은 제가 네,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검사가 요즘에 예약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딱 11시입니다. 그래서 그 장중 시황을 녹음을 못할 것 같아서 12시 넘어서 올라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걸 다 알려주죠? 네. 장중 시황은 조금 늦게 올라간다는 거 식사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